당신은 70평생 단 한 번이라도 진짜 나답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6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고 남편의 친구들이 오면 접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 오늘은 70평생 타인을 위해 살다가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한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진짜 나를 찾는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채널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희 씨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동네, 68세 박선희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부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남편 김정복 씨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 3가지. 정복 씨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선희 씨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남편이 좋아하는 것,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밥이야. 아침 7시, 정복 씨가 거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선희 씨는 재빨리 밥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정복 씨는 TV를 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맨날 말해도 똑같네. 죄송해요. 제가 소금을 덜 넣었나 봐요. 아이고, 맨날 죄송하다는 소리만 하고. 밥이나 제대로 하지. 선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물을 맛보니 간이 딱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정복 씨는 신문을 보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선희 씨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생기 없는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결혼한 지 43년. 선희 씨는 25세 정복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 정복 씨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선희 씨는 그가 든든한 가장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복 씨는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부정탄다.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거지. 내가 돈 버느라 얼마나 힘든데 집안일도 못하냐? 정복 씨의 말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선희 씨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친정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여자는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사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선희 씨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이들 학교 준비, 학원 데려다 주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 간식 챙기기.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이 옷 다림질 안 됐어. 여보, 양말 어딨어? 가족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선희 씨는 자신의 시간이란 게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오직 가족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정복 씨가 퇴근하면 저녁상을 차리고 정복 씨가 친구들을 데려오면 안주를 만들고 정복 씨가 화를 내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선희 씨 자신의 감정이나 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이 집의 가정부인가. 어느 날 밤 선희 씨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으니까요. 세월이 더 흘러 아들들이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이제 집에는 선희 씨와 정복 씨 둘뿐입니다. 선희 씨는 이제 좀 편해질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한 정복 씨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낮잠을 자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선희 씨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밥 줘. 배고파. 차 좀 끓여줘. 저녁은 뭐야? 오늘은 고기 먹고 싶은데. 텔레비전 소리가 안 들려. 리모컨 어딨어? 정복 씨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도 선희 씨가 갖다 줘야 했고 리모컨도 바로 앞에 있는데도 선희 씨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도 좀 쉬고 싶어요. 같이 산책이라도 갈까요? 어느 날 선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산책? 나 피곤해. 넌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나는 평생 일했다고. 정복 씨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는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를 잃었을까요? 언제부터 웃는 법을 잊어버렸을까요?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그 질문이 선희 씨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변화는 아주 우연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손뜨개 교실을 연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선희 씨는 젊었을 때 뜨개질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가족들이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해라며 반대했기에 40년 넘게 손에서 놓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면 안 될까? 선희 씨는 조심스럽게 정복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복지관에서 손뜨개 교실을 하는데 제가 한번 다녀와도 될까요? 일주일에 2번, 2시간씩만요. 손뜨개? 그런 쓸데없는 거 배워서 뭐하게. 집에서 밥이나 잘 차려. 하지만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평생 집안일만 했잖아요. 집안일이 쉬운 줄 알아. 그게 내 일이잖아.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정복 씨의 반대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희 씨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일주일에 4시간, 그것도 안 되나요? 선희 씨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정복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순종적이기만 하던 아내가 이렇게 나오다니. 그래, 알았어. 가고 싶으면 가. 대신 내 밥은 제때 차려놔야 돼. 결국 정복 씨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손뜨개 교실 첫날, 선희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에 갔습니다. 40년 만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실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밝은 얼굴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조심스럽게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숙이에요.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희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강사님이 기본적인 뜨개질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뜨개질 바늘을 잡는 순간 선희 씨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40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코를 만들고 실을 감고 한 땀 한 땀 떠나갔습니다. 어머, 선희 씨.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잘하시네요. 강사님이 감탄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선희 씨의 솜씨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날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선희 씨는 평생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즐거움. 남편이나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밥은? 배고파 죽겠네. 정복 씨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 평소보다 30분 늦었습니다. 미안해요.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선희 씨는 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행복한 시간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선희 씨는 일주일에 2번 복지관 손뜨개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복 씨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선희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뜨개 교실에서 선희 씨는 단순히 뜨개질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평생 눈치 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죠. 내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면 안 되죠. 요즘 젊은 부부들 보세요. 남편도 집안일하고 아내도 자기 일하고. 왜 우리 세대만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희 씨는 위로받았습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선희 씨는 점점 더 뜨개질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세미부터 시작해서 모자, 목도리, 조끼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뜨개질을 했습니다. 또 그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 양말 좀 정리해줘. 정복 씨가 투덜댔지만 선희 씨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양말은 당신 스스로 정리하세요. 나도 내일 하는 거예요. 선희 씨의 대답에 정복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선희 씨가 만든 작품들은 정말 예뻤습니다. 색감도 좋고 마무리도 깔끔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이 선희 씨의 작품을 보고 하나씩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 이 수세미 너무 예쁜데 하나 살 수 있을까요? 이 목도리 제 딸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눠줬지만 사람들이 계속 요청하자 선희 씨는 조심스럽게 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세미 한 개에 5,000원, 목도리 한 개에 3만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선희 씨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선희 씨는 2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통장에 넣으며 선희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벌은 돈이야. 내 능력으로 번 돈. 그 순간 선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단순히 남편의 아내,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박선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선희 씨의 변화에 정복 씨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요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집안일은 대충대충 하고 맨날 뜨개질만 하고 내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귀찮다는 듯이 대충 해주고. 어느 날 저녁 정복 씨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집에서 쉬었잖아요. 나도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권리가 있어요. 선희 씨의 대답에 정복 씨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쉬었다고? 내가 돈 벌어온 게 쉬는 거야? 당신은 집에서 밥이나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편한 건데. 편하다고요? 40년 넘게 당신 시중 들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는 게 편한 거였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나도 쉬고 싶었어요.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선희 씨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40년 넘게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복 씨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선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순종적이기만 하던 아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 완전히 달라졌어. 그 뜨개질 교실 다니면서 이상하게 변했다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억눌렸던 나를 찾는 거라고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복 씨는 선희 씨의 뜨개질을 방해했습니다. 실을 숨기거나 TV 소리를 크게 틀거나 계속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복 씨가 잠든 밤에 뜨개질을 하거나 일찍 일어나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희 씨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지역 축제에 참가할 수강생을 찾고 있었고 선희 씨가 추천받은 것입니다. 선희 씨 작품이 제일 예쁘니까 선희 씨가 나가주세요. 강사님과 다른 수강생들이 권유했습니다. 지역 축제 날 선희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손뜨개 옷, 수세미 모자, 목도리, 가방 등 정성껏 만든 작품들을 가지런히 진열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정말 솜씨가 대단하세요.
이 옷 얼마예요? 저 사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선희 씨의 부스 앞에 줄을 섰습니다. 선희 씨가 준비한 작품들이 하나둘씩 팔려나갔습니다. 선희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그날 선희 씨는 80만 원을 벌었습니다. 평생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선희 씨, 다음에도 또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여러 사람이 명함과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희 씨에게 정기적으로 작품을 주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 씨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복 씨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제가 80만 원이나 벌었어요. 사람들이 제 작품을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정복 씨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80만 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나는 평생 수천만 원씩 벌어왔어. 그깟 80만 원 가지고 뭐가 그리 좋다고 난리야. 선희 씨의 기쁨은 한순간에 식었습니다.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돌아온 건 무시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내가 기쁜 걸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해요? 왜 항상 내가 하는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지. 당신이 그런 거 해봤자 용돈벌이밖에 안 돼. 나한테 시간 쓰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날 밤 선희 씨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숙 씨가 선희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선희 씨, 우리 같이 작은 공방 하나 차릴까요? 선희 씨는 손뜨개, 저는 비즈공예를 잘하잖아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희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도 많고 남편도 반대할 텐데요. 선희 씨,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선희 씨가 정말 하고 싶은가예요. 경숙 씨의 말에 선희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선희 씨는 정복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친구랑 작은 공방을 하나 차리려고 해요. 뭐? 공방? 나이가 몇인데 무슨 공방을 차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도 제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당신 미쳤어? 집 나가서 돈 벌겠다는 거야? 당신이 무슨 돈을 벌어? 그냥 집에서 얌전히 있어. 정복 씨의 반대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희 씨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 할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그럼 나는 어떡하고. 내 밥은 누가 해? 당신 손 있잖아요. 이제 당신 밥은 당신이 하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선희 씨의 단호한 대답에 정복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나가겠다는 거야? 그럼 나가. 나가서 잘 되나 보자고. 정복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선희 씨는 짐을 꾸렸습니다. 평생 모아둔 저금통의 돈과 최근 번 돈, 그리고 자신의 옷가지들.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가는 거야? 정복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선희 씨가 정말 나갈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네. 저 갈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선희 씨는 40년 넘게 살던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정복 씨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경숙 씨와 함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둘이서 나눠내면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선희 씨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SNS 계정을 만들고 작품 사진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작품을 만들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선희 씨, 주문 들어왔어요. 한 달 후 경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 주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손뜨개 아기 옷 세트였습니다. 정말요? 우리 작품을 사준다고요? 선희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정성껏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배송하고 나서 며칠 후 구매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너무 예쁘고 정성스러운 작품이에요. 우리 아기한테 입히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후기를 본 선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 후기를 시작으로 주문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와 경숙 씨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두 달 후 지역신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성공 스토리를 취재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신문 기자가 찾아와 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년 넘게 남편을 위해 살다가 60대 후반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 기자는 감동했습니다. 일주일 후 신문에 선희 씨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68세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 늦은 나이에 꽃 피운 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신문을 본 사람들이 SNS로 선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선희 씨와 경숙 씨는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한 달 후 지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희망의 인물 코너에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선희 씨는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예요. 방송이 나간 후 선희 씨는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선희 씨와 경숙 씨는 더 이상 둘이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선희 씨, 우리 직원을 좀 뽑을까요? 경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 2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6개월 후 4사람은 작은 공방을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늦은 꽃 공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방 오픈 날 많은 사람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복지관 사람들, 신문 기자, 방송국 PD, 그리고 고객들. 모두들 선희 씨를 응원했습니다. 선희 씨는 감격스러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텅 빈 집에서 남편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지금은 자신의 공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희 씨, 정말 대단해요. 용기 내서 나오길 잘했어요. 경숙 씨가 선희 씨를 껴안았습니다. 경숙 씨 덕분이에요. 경숙 씨가 용기를 줬잖아요. 아니에요. 선희 씨 스스로의 힘이에요. 공방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선희 씨는 이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손 벌리며 살았던 선희 씨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선희 씨는 이제 진짜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방에 가는 게 기뻤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게 즐거웠습니다. 고객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뿌듯했습니다.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동료가 물으면 선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파스타가 먹고 싶어요. 자신이 먹고 싶은 걸 먹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나답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전시회도 보러 갔고 영화도 봤습니다. 40년 넘게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해보았습니다. 선희 언니,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다른 자신이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늦은 꽃 공방은 이제 지역에서 손꼽히는 수공예 공방이 되었습니다. 직원도 6명으로 늘었고 작은 매장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선희 씨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공방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바빴지만 충만했습니다. 어느 날 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선희 씨,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어보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경숙 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백화점이요? 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한 달간 팝업 스토어를 열 수 있대요. 이건 정말 큰 기회예요. 선희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집안일만 하던 자신이 이제 백화점에 입점한다니. 팝업 스토어 준비는 바빴습니다. 작품을 대량으로 만들어야 했고 디스플레이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드디어 팝업 스토어 오픈 날. 백화점 1층 한쪽에 마련된 늦은 꽃 공방 팝업 스토어. 예쁘게 진열된 손뜨개 작품들을 보며 선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어머, 이거 다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정말 예쁘네요. 이 조끼 하나 주세요. 고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오픈 첫날 300만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한 달간의 팝업 스토어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총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백화점 측에서는 정식 입점을 제안했습니다. 선희 씨, 정식으로 입점하시면 어떨까요? 저희 백화점 고객들이 선희 씨 작품을 정말 좋아하세요. 선희 씨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고 답드릴게요. 그날 저녁 선희 씨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화점 정식 입점은 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지고 더 바빠질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 선희 씨는 처음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답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선희 씨는 백화점 측에 답변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정식 입점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의 규모가 좋습니다. 너무 크게 키우면 처음의 마음을 잃을 것 같아요. 백화점 담당자는 아쉬워했지만 선희 씨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온 선희 씨에게 경숙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큰 기회였는데.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이 좋잖아요. 너무 욕심부리지 않을래요.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희야. 나야, 정복이야. 남편 정복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선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내가 바뀔게. 집안일도 할게. 당신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게. 제발. 정복 씨의 목소리는 초라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지내며 많은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선희야. 하지만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사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선희야, 제발. 안녕히 계세요. 선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지나갔습니다. 그 세월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거고. 며칠 후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선희 씨, 제가 작은 공방을 하나 인수했는데 같이 운영하실 생각 없으세요? 복지관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던 정미 씨였습니다. 정미 씨도 선희 씨처럼 뒤늦게 자수공예를 시작해 실력을 키웠습니다. 같이요? 네. 선희 씨는 손뜨개, 경숙 씨는 비즈공예, 저는 자수.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 운영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선희 씨는 경숙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함께해요. 이렇게 늦은 꽃 공방은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세 사람의 합작으로 더 아름다운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공방 앞에서 한 젊은 여성이 선희 씨를 불렀습니다. 선희 씨, 저 기억하세요? 작년에 방송 봤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무슨 일이세요? 저도 선희 씨처럼 용기를 내고 싶어서요. 저도 남편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근데 선희 씨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제가 하고 싶던 카페를 차렸어요. 젊은 여성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저 때문에요? 네. 선희 씨가 저한테 희망이 됐어요. 나이가 많으셔도 새로운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선희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다는 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 씨는 공방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마트에 마음 편히 가고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를 떨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 평생 가져보지 못한 나답게 사는 삶을 이제야 맞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희 씨는 늦게 핀 꽃이지만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게 피었네요. 남편 정복 씨는 이제야 겨울이 왔다더라.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매일 후회한다던데. 선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복 씨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안타까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다면 둘 다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선희 언니 뭐 생각해요? 경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늦게 핀 꽃도 꽃은 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언제 피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선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한가야. 그리고 그렇게 선희 씨의 인생은 비로소 화려하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70평생 타인을 위해 살던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이제 너무 늦었어라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입니다. 늦은 꽃도 꽃입니다. 아니, 어쩌면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꽃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힘을 축적했고 마침내 피어날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창작 각색된 픽션입니다. 실존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교육 및 감동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무단 전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